가정부 따위가 100억 원짜리 독일 계약 통역을 한다고? 회의실이 비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김 전무님이 코웃음을 쳤죠. 어제까지 걸레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역사라네요? 박 이사님도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통역사 교통사고, 화상 회의까지 남은 시간 30분. 저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독일 본사 임원들 앞에 앉았어요. 1시간 동안 완벽하게 통역했죠. 950만 유로 계약 성사. 하나로 15억 원이었어요. 독일 본사 사장 닥터 슈미트가 감탄했어요. 당신네 통역사는 정말 훌륭하네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자정, 회장님 댁 와이파이로 회사 서버에 누군가 접속했거든요. 100억짜리 독일 계약 내용 전부, 기술 라이센스 특허 사용료 계약 조건, 모든 기밀이 경쟁사 HT그룹으로 빠져나갔어요. 월요일 아침, 보안팀이 IP 추적에 성공했죠. 접속 위치는 회장님 댁.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건 나였어요. 과연 나는 누명을 벗고 진짜 배신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올해 32살. 회장님 댁 전속 가정부죠.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요. 간단히 세수하고 토스트 한 조각. 커피는 마실 시간도 없어요. 6시 30분 지하철. 40분을 달려 성북동까지 가요. 7시 30분. 회장님 댁 뒷문으로 들어가죠. 제일 먼저 하는 일.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해요. 토스트 계란 프라이 과일 샐러드 블랙 커피. 정확히 8시에 식탁에 올려야 해요. 1분만 늦어도 회장님이 눈살을 찌푸리시거든요. 식사 준비가 끝나면 청소 시작이에요. 거실부터 침실, 욕실, 주방, 복도, 진공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죠. 점심 전까지 3시간 논스톱. 손에는 항상 걸레가 들려 있어요. 세제 때문에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요. 겨울엔 특히 심해서 밴드를 붙이고 일해요. 하지만 장갑 끼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맨손으로 버텨야 해요. 점심은 혼자 먹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반찬으로요. 작은 부엌 한 구석에 앉아서 빨리 먹죠. 오후에는 빨래와 다림질. 회장님 와이셔츠만 20장이에요. 구김 하나 없이 다려야 해요. 저녁 6시 퇴근. 다시 지하철로 40분. 집에 도착하면 7시 30분이죠. 간단히 저녁 먹고 샤워하고요. 8시 30분부터가 제 진짜 시간이에요. 서랍을 열어요. 깊숙이 숨겨둔 것들이 나와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장, 석사학위증, 베를린 자유대학교 수료증, 토플 만점 인증서, 독일어 능력시험 최고 등급 C2 레벨. 이 모든 게 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왜 숨겼냐고요? 8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6살. 하버드에서 막 졸업했어요. 꿈에 부풀어 있었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교환학생도 갔었어요. 2년 동안 독일어를 마스터했죠. 철학, 역사, 문화. 유럽을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무슨 일이세요? 사업이 망했어. 네. 빚이 15억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억 원이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거래처 부도로 연쇄 부도가 났대요. 보증을 잘못 써신 거죠. 집도 날아갔어요. 어머니 가게도 날아갔고요.
거리에 나앉을 위기였죠. 저는 대기업 취업을 포기했어요. 신입 연봉 4천만 원. 세금 떼면 실수령액 300만 원. 15억을 갚으려면 50년 걸려요. 신문 광고를 봤어요. 회장님 댁 가정부 구함. 월급 600만 원. 숙식 제공. 대졸 초봉 2배였어요. 게다가 방과 식사까지 주니까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학위증을 숨기기로요. 면접 때 거짓말했어요. 학력은요? 고졸입니다. 경력은요? 없습니다. 외국어는요? 못합니다. 면접관이 저를 훑어봤어요. 일은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부가 됐어요. 하버드 석사를 숨기고요. 5개 국어 실력을 숨기고요. 제 꿈을 숨기고요. 3년이 흘렀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월급 600에서 생활비 50 빼고요. 550만 원씩 빚 갚았어요.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더 벌었고요. 3년 동안 2억 3천만 원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직 13억이 남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회장님은 해외 출장이 잦으세요. 한 달에 열흘은 비우시죠. 그래서 가끔 본사 청소를 도우러 가요. 시급 받을 수 있거든요. 본사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요. 현대식 건물, 대리석 로비, 고급 엘리베이터. 하지만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요. 청소 도구를 든 채로요.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쳐요.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죠. 저는 청소 유니폼이고요. 인사에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마치 제가 공기인 것처럼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구석에 서 있죠. 사람들이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어제 회식 재밌었지? 김대리 완전 웃겼어. 소주 10병 마시고도 멀쩡하더라. 저는 듣고만 있어요. 말을 걸 수도 없고요. 껴들 수도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김 전무님이 지나가셨어요. 제 청소 도구를 발로 차셨죠. 걸레통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김 전무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제대로 치워.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던지고 가셨죠.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닦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직원 식당에 가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죠.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요. 주변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요. 저는 그저 밥만 빨리 먹어요. 어느 날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회장님 댁 가정부래. 진짜? 나이는 몇인데? 30 넘었을걸? 헐, 그 나이에 아직도 가정부야? 학력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가정부를 하겠지 뭐. 피식 웃는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밥을 계속 먹었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목이 메는 것 같았지만 삼켰어요. 식판을 반납하러 가는데 또 들렸어요. 가정부 월급 얼마나 받을까? 많이 못 받겠지. 200? 300?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못 살겠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화장실로 갔죠. 세면대에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눈물 흘리면 눈 부어서 일 못해요.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괜찮아, 이서연.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매일 밤 공부했어요. 독일어 경영학 국제경제.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정말로 왔어요. 바로 그 금요일에요. 6월 15일 금요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아침부터 회장님 댁이 술렁거렸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계셨거든요. 뭐라고? 통역사가 사고? 지금 당장 대체 인력 구해. 2시간 후에 독일 본사랑 화상 회의라고. 100억짜리 계약이 날아가면 어쩌려고. 저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독일 본사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제 기회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가정부가 갑자기 통역을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지. 진공 청소기를 다시 켰어요. 하지만 귀는 회장님 전화에 가 있었죠. 안 돼? 다른 통역사도 스케줄 꽉 찼어? 젠장 어쩌라고.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회장님이 전화를 끊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진공 청소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서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통역사가 교통사고가 났대. 2시간 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말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요? 100억짜리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야. 독일 본사랑 직접 협상해야 해. 통역 없이는 불가능하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제 기회예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어요. 거절당하면 어쩌죠? 비웃음 당하면요? 그런데 제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회장님, 응? 제가 도와드릴까요? 뭘? 통역이요. 저 독일어 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표정이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죠. 서연 씨가 독일어를? 네. 농담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 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하버드? 네, 석사학위 있어요. 그럼 왜 가정부를 하고 있어요? 가족 빚이 15억 원이에요. 빨리 갚으려면 월급이 많아야 했거든요. 회장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셨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학위증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학위증들을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에요. 회장님께 학위증을 건넸어요. 회장님이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셨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베를린 자유대학교 수료증, 토플 만점 인증서, 독일어 능력시험 C2 레벨. 모든 게 진짜였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이었군요. 네. 그럼 오늘 회의 통역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본사로 가요. 회장님은 즉시 기사에게 전화하셨어요. 차 준비해. 본사로 간다. 저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차에 올랐어요. 본사까지 30분. 차 안에서 긴장이 몰려왔어요. 손이 떨렸죠.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독일어를 실전에서 안 써봤는데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 씨. 네. 당신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본사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고 회장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전무님, 박 이사님, 최 차장님, 인사팀장님.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가정부가 왜 여기 있어? 회장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통역은 서연 씨가 할 겁니다. 네. 가정부한테 통역을 시킨다고요? 김 전무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100억짜리 계약인데 가정부한테 맡기자고요? 박 이사님도 거들었어요. 만약 잘못되면 회사가 망합니다. 회의 취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서연 씨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2년 동안 공부했고요. 말도 안 돼요. 김 전무님이 저를 쏘아봤어요. 증명해봐요. 저는 가방에서 학위증을 꺼냈어요. 김 전무님이 낚아채듯 받아갔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탁자에 던지셨어요. 이거 위조 아니에요? 위조 아닙니다. 그럼 왜 가정부를 해요? 가족빚이 15억 원이에요. 빨리 갚으려면 월급이 많아야 했거든요. 김 전무님이 비웃으셨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가정부를 한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김 전무님이 회장님을 보셨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회의를 연기하시죠. 독일 측에서 오늘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영어로 하시죠. 독일 본사 사장이 독일어만 쓴대요. 영어 못한다더군요. 그럼 김 전무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서연 씨 정말 자신 있나요? 네, 회장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타올랐어요. 3년 동안 억눌렀던 제 능력이요. 숨겨왔던 제 실력이요. 드디어 보여줄 시간이 온 거예요. 회의 시작까지 20분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독일어를 복습했죠. 머릿속으로 단어들을 정리했어요. 기술 라이센스 테크놀로기 리첸츠, 계약 페어트라크, 특허 파텐트, 사용료 누충스계비요. 전문 용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다행히 다 기억났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죠. 드디어 회의 시간이 됐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독일 본사 임원들이 나타났죠. 중앙에 닥터 슈미트, 60대 중반, 흰 머리에 엄격한 인상. 그가 입을 열었어요. 구텐탁?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구텐탁 닥터 슈미트. 닥터 슈미트가 잠시 멈칫했어요. 오지 슈프레엔 도이치? 당신 독일어 아세요? 야, 이 칸 도이치 슈프레엔. 내 독일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전무님이 눈을 크게 뜨셨고요. 박 이사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최 차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닥터 슈미트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레 아우스 슈프라의 이스트 굿. 발음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보하벤지 갤레른트?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하베 인 베를린 슈투디어트. 베를린에서 공부했습니다. 벨의 우니페어 지테트? 어느 대학이요? 프라이의 우니페어 지테트? 자유대학교요. 제일 굿. 닥터 슈미트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독일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1시간 동안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저는 쉬지 않고 통역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단어만 옮긴 게 아니에요. 문화까지 고려해서 표현을 조율했죠. 예를 들어 닥터 슈미트가 말했어요. 데어 프라이스 이스트 추호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어 쾌넨 다스 니히트 악첸티어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직설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무례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역했어요. 독일 측에서는 가격 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통역이었죠.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가격은 기술 가치를 반영한 겁니다. 저는 독일어로 통역했어요. 데어 프라이스 레플렉티어트 된 베르트 운제러 테크놀로기. 닥터 슈미트가 턱을 쓰다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협상이 시작됐어요. 1000만 유로에서 950만 유로로. 1시간 동안 치열하게 흥정했어요. 마침내 합의가 됐죠. 노인 콤마 푼프 밀리오넨 에우로. 950만 유로요.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그 다음은 세부 조항이었어요. 계약 기간 기술 지원 특허 범위. 모든 걸 꼼꼼하게 논의했죠. 저는 입이 마르고 목이 쉬었지만 계속했어요. 이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드디어 회의가 끝났어요. 닥터 슈미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래 돌매트셔린 이스트 젤 프로페셔널. 당신네 통역사는 정말 훌륭하네요. 지 페어슈테트 니이트 누어보르터. 단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요. 존데른 아우후 쿨투르. 문화까지 이해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감사합니다, 서연 씨.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김 전무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독일어를 배웠어요? 베를린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최 차장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왜 가정부로 일하신 거예요? 가족비 때문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회사를 살렸어요. 인사팀이랑 얘기해서 처우 개선하도록 하죠. 정말요? 당연하죠. 100억짜리 계약 성사시켰는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드디어 내 능력을 보여줬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됐거든요. 월요일 아침 회사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쟤 봤어? 금요일에 독일어 통역했다는 가정부. 진짜 하버드 나왔대. 그럼 왜 가정부를 해? 뭔가 수상한데.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 아닐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스파이라니요? 저는 그냥 빚 때문에 가정부를 한 건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부가 갑자기 통역을 한 게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말이 안 되잖아.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산업 스파이 많대 요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댁에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죠.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 차장님이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요.
회사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서연 씨가 경쟁사 스파이라는. 네. 김 전무님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전무님이 서연 씨를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전무님은 평소에 회장님한테 인정 못 받거든요. 저 어떡하죠? 조심하세요. 전무님이 서연 씨를 눈엣 가시로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 식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거든요.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때 인사팀 직원 2명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일부러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금요일에 그거 봤어? 뭐? 가정부가 갑자기 통역한 거. 응, 완전 이상하더라. 하버드 나왔다는 사람이 왜 가정부를 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혹시 회사 기밀 빼돌리려고 들어온 거 아닐까? 에이, 설마. 아니야, 요즘 산업 스파이 진짜 많잖아.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산업 스파이요? 저를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죠.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이럴까? 능력을 보여줬더니 오히려 의심받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김 전무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 씨네 사무실로 와요. 네, 전무님. 전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김 전무님이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셨죠.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김 전무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거 봐요. 그건 제가 3년 전에 제출했던 이력서였어요. 여기 학력란에 고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하버드 나왔죠? 네. 이건 허위 기재예요. 죄송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죠? 학력이 높으면 가정부로 안 뽑을 것 같아서요. 김 전무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그럼 이건 경력 사칭이네요. 그건 당신 지금 회사를 속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네. 그럼 다른 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네요. 다른 게 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이 정말 하버드를 나왔는지. 학위증 보여드렸잖아요. 학위증은 위조할 수 있어요. 위조 아닙니다. 증명해봐요. 하버드에 확인하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김 전무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사람 지금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요. 김 전무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금요일 회의 끝나고 뭐 했어요? 집에 갔어요. 몇 시에요? 저녁 7시쯤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혼자 살아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럼 당신이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있었다니까요. 김 전무님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죠. 금요일 저녁 7시 32분. 회사 서버에 누군가 접속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IP 주소를 추적했더니 회장님 댁 와이파이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회장님 댁 와이파이요? 네, 당신 회장님 댁에서 일하잖아요. 네, 하지만 금요일 저녁엔 제 방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아서 증명 못한다니까요. 김 전무님이 화면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서버 접속 기록. IP 주소 192.168.1.234. 회장님 댁 와이파이. 접속한 파일 목록.
독일 본사 계약서 최종본, 기술 라이센스 상세 조건, 특허 사용료 명세, 모든 기밀이 다운로드 됐어요. 그리고 외부로 전송됐죠. 어디로요? 경쟁사 HT그룹으로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그거 다운로드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죠?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김 전무님이 비웃었어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편해져요. 당신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 맞죠?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김 전무님이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무슨 조사요? 보안팀에서 조사할 겁니다. 그동안 출근 정지예요. 출근 정지요? 내 집에서 대기하세요. 연락 올 때까지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전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전무실에서 나오네. 뭔 일 있나 봐. 스파이 맞나 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로 내려가서 회사 밖으로 나왔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자꾸 났어요. 왜 이럴까? 능력을 보여줬더니 의심받고, 열심히 살았더니 스파이 취급받고,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3년 만에 울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누명을 반드시 벗어내겠다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죠.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조용했어요. 목요일 오후 5시, 드디어 최 차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요. 혹시 내일 회사에 올 수 있어요? 왜요? 내일 다시 독일 본사랑 긴급 회의가 있어요. 무슨 회의요? 지난주 금요일 계약 내용이 유출됐대요. 경쟁사 HT그룹으로요. 뭐라고요? 독일 측에서 엄청 화났어요. 계약 취소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럼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독일 측에서 통역사를 믿을 수 없대요. 자기네가 독일어 통역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장님이 금요일 통역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오래요. 당신 말이에요. 저요? 네, 독일 측에서 당신만 믿을 수 있대요. 하지만 저 지금 스파이 혐의 받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와야 해요. 왜요? 이게 당신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가도 될까요? 와야 해요. 안 오면 진짜 스파이로 낙인 찍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망치면 진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와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금요일 아침 8시 30분. 저는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일주일 만에 오는 본사였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님, 김 전무님, 박 이사님, 최 차장님, 보안팀장님, 인사팀장님.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는 독일 본사 임원들이 보였죠. 닥터 슈미트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아, 돌메트셔린 비더 추제엔. 통역사분 다시 뵙네요. 구텐 탁 닥터 슈미트. 저도 반갑습니다.
김 전무님이 저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닥터 슈미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어 하벤하인 젤 엔스테스 프로블렘.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디 페어트라울리엔 인포르마치오넨 부르덴 레액트. 기밀 정보가 유출됐어요. 아니래 콩쿠렌츠 HT 그룹. 당신네 경쟁사 HT 그룹으로요. 저는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닥터 슈미트가 계속 말씀하셨죠. 다스 이스트 인학 첩탑을.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어 미센덴 슐디겐 핀덴.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비어 볼렌 비센 베어 페어 안트 보르틀리이 이스트. 누가 책임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 전무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비난이 느껴졌죠. 회장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독일어로 통역했어요. 닥터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굿.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인사팀 박 대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하지만 꼭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리가 회장님께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무슨...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독일 본사 임원들이 서로 독일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끄고 있어서 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입모양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한 임원이 닥터 슈미트 옆에서 말했어요. 김, 이스트, 에이다, 데어, 레크테, 진짜, 타이터, 범인. 저는 집중했어요. 입모양을 하나하나 읽었죠. 김 이스트 데어 레크테 타이터. 김이 진짜 범인이야. 다른 임원이 대답했어요. 아, 응, 에어. 그는 하트 받았어. 다스 가엘트 돈 파온 한테서 HT 그룹 베코맨 받았어. 야 에어 하트 다스 가엘트 파온 HT 그룹 베코맨. 응 HT 그룹한테 돈 받았어. 이반 튠트 타우젠트 20만 유로 이반 튠트 타우젠트 에우로 20만 유로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 전무님이 범인이라고요? HT 그룹한테 20만 유로를 받았다고요? 하나로 3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통역해야 할까요? 김 전무님은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에요. 스파이로 몰았죠. 하지만 동시에 회사 임원이에요. 제가 그분을 고발해도 될까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독일 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제 미래가 달린 순간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네. 죄송하지만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요. 뭔데요? 방금 독일 본사 임원들이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대화했어요. 그래서요? 김 전무님이 진짜 범인이라고 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김 전무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리고 HT 그룹한테 20만 유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회장님이 손을 들어 김 전무님을 제지하셨어요. 서연 씨 정확히 뭐라고 했죠? 김 이스트데어 레크테 타이터. 김이 진짜 범인이야. 에어 하트 다스 가일트 파온 HT 그룹 베코맨. HT 그룹한테 돈 받았어. 이반윤트 타우젠트 에우로. 20만 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보안팀장님을 보셨어요. 방금 대화 녹화됐나요? 네, 모두 녹화되고 있습니다. 소리 키워보세요. 보안팀장님이 음량을 최대로 올렸어요. 작지만 들렸어요. 김, 레크테, 가일트, HT, 이반윤트. 김 전무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회장님.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보안팀. 네, 회장님. 지금 당장 김 전무 사무실 수색하세요. 컴퓨터 압수하고요. 은행 계좌도 조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김 전무님이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나를 모함하려는 거라고. 회장님이 쏘아보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독일 본사 쪽을 보셨죠. 닥터 슈미트. 아, 방금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닥터 슈미트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김 전무가 HT그룹과 접촉했어요. 기밀 정보를 팔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메일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김 전무 스위스 계좌로 20만 유로가 입금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요. 회장님이 김 전무님을 쳐다보셨어요. 설명해 보세요. 김 전무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죠. 30분 후 보안팀이 김 전무 사무실에서 증거를 찾아냈어요. HT그룹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수십 통, 스위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금요일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장님 댁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 김 전무님이 회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 몰래 알아낸 거였어요. 그걸로 금요일 밤 서버에 접속했고요. 저를 스파이로 몰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거였죠. 김 전무님은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누명을 벗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네,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의심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범을 못 찾았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임원들을 보셨죠. 여러분, 네, 회장님. 서연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합시다. 임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박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독일어 입모양까지 읽다니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최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네, 회장님. 회사에 남을 생각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 회사에 남아도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요. 무슨 부서요? 글로벌 소통팀. 해외 본사들과 소통하고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부서예요. 네. 팀장으로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팀장이요? 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요. 월급도 10배로 올려드릴게요. 10배요? 지금 600만 원 받잖아요. 연봉 7,200만 원 어때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7,2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인센티브 별도로요. 회장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함께 일하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그러자 다른 분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정식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사를 했죠. 축하드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최 차장님이 뛰어오셨어요. 서연 씨, 아니 이 팀장님. 네, 차장님. 축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살게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죠. 최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김 전무를 잡아낸 거요.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독일어 입모양 읽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최 차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는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요. 저는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매일 밤 독일어 공부했고요. 경영 서적도 읽었고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죠. 학위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걸어둘 수 있어요. 저는 학위증을 벽에 걸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베를린 자유대학교 수료증, 이게 제 거예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제가 승진했어요. 뭐라고? 팀장이 됐어요. 정말? 내 월급도 10배로 올랐어요. 엄마가 울먹이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바꿔줄게.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네, 아빠. 승진했다며? 네, 팀장 됐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빚도 곧 다 갚을 수 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3년 전 이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가정부로 평생 살아야 하나. 내 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때는 막막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글로벌 소통팀 팀장이에요. 제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제 꿈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새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글로벌 소통팀, 15층 남양 창가 자리, 넓은 사무실에 최신 컴퓨터와 책상, 제 이름이 적힌 명패도 있었어요. 이서연 팀장, 꿈만 같았어요. 회장님이 사무실로 오셨어요.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네, 회장님. 팀원 충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어 능력 있는 사람들로 뽑으려고 해요. 특히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좋아요. 인사팀이랑 협의해서 진행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나가시다가 돌아보셨어요. 서연 씨. 네, 회장님. 당신 같은 인재를 가정부로만 쓴 게 회사 손해였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배운 게 많았어요. 어떤 걸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거든요.
가정부일 때와 팀장일 때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경험이 앞으로 리더십에 도움이 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몇 주 후 팀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지원자가 수십 명 왔죠. 저는 한 명 한 명 면접을 봤어요. 어느 날 한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이력서를 봤어요. 학력 고졸. 하지만 자격증이 많았어요. 토익 980점, 중국어 능력 시험 최고 등급,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글로벌 소통팀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그런데 학력이 고졸이네요. 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대학을 못 갔어요. 하지만 혼자 공부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학위를 숨기고 가정부가 됐던 제 모습이요. 미소를 지었어요. 합격입니다.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요? 네, 환영합니다. 지원자가 울먹였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됐구나. 3년 전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회장님처럼요. 몇 주 후 글로벌 소통팀에 팀원 5명이 합류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각자 전문 언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모아놓고 첫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팀의 목표는 단순 통역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언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문화예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팀장님.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출신이 어디든 학력이 어떻든 능력으로 평가받는 팀을 만들 거예요.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제가 받았던 무시를, 투명 인간 취급받았던 기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요. 며칠 후 팀장 워크숍이 있었어요. 회사 전체 팀장들이 모였죠.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각 팀에서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이 팀장님. 저희 팀은 채용할 때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만 봐요. 실제로 고졸 출신 팀원이 있는데요. 중국어 실력이 팀 최고예요. 다른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요.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인사팀장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좋은 사례네요. 다른 팀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회장님이 저를 불러보셨어요. 서연 씨 잠깐 올래요? 네, 회장님. 회장실로 갔더니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앉으세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다음 달에 글로벌 콘퍼런스가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서연 씨가 해줬으면 해요. 네. 당신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발표해 주세요. 저요? 네, 적임자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 스토리가 필요해요. 가정부에서 팀장이 된 스토리요. 그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위주 문화를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까지요. 하지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한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발표를 준비했어요. 제 이야기를 정리했죠. 가정부 시절 멸시받았던 일, 학위를 숨기고 살았던 시간,
우연한 기회로 통역을 하게 된 것. 누명을 쓰고 절망했던 순간. 진실을 밝히고 역전한 과정. 그리고 지금 팀장으로서 실천하는 가치. 모든 걸 담았어요. 드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당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 1000명이 넘는 청중. 각국 기업 임원들이 모였죠. 무대 뒤에서 긴장했어요. 최 차장님이 다가왔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서연 씨는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 사회자가 소개했죠. 다음 연사는 이서연 팀장입니다. 박수 소리.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정부에서 팀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요. 청중이 집중했어요. 3년 전 저는 가정부였어요. 하버드를 나왔지만요. 웅성거림. 사람들은 제가 걸레질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죠. 왜 숨겼냐고요? 생계 때문이었어요. 가족빚 15억 원. 빨리 갚으려면 월급이 많아야 했죠. 청중이 공감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정불의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학력도 없을 텐데. 청중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공부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우연이요?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박수가 터졌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든요. 출발점이 어디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준비하세요.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저처럼요. 우레와 같은 박수. 1000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거든요. 무대를 내려왔어요. 회장님이 안아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딸 발표 영상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엄마.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내년이면 끝나요. 그럼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갈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알 수 없어요. 3년 전 가정부였던 제가요. 지금은 1000명 앞에서 강연을 하고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현실이죠. 몇 달이 더 지났어요. 글로벌 소통팀은 회사 핵심 부서가 됐어요.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모든 해외 조직과 소통이 원활해졌죠. 문화적 오해도 현저히 줄었고요. 회사 실적도 크게 올랐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완납 증명서를 받았어요. 15억 원. 8년 만에 다 갚았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 빚 다 갚았어요. 아빠가 울먹이셨어요. 서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팀원들이 축하해줬어요. 팀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저녁 회식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했죠.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팀장님,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준비하면 기회가 온다고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팀 문화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출신이나 학력이 아니라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요. 한 팀원이 말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저도 기회를 잡았어요. 고졸이라고 무시당했었는데요. 이 팀에서는 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팀이 지향하는 거예요. 모두 박수를 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학위증을 봤어요. 이제는 벽에 당당하게 걸려 있어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거울을 봤어요. 3년 전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 얼굴은 같지만 눈빛이 달라요. 그때는 지쳐 있었죠. 지금은 빛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생각해요. 감사하다고요.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요. 저를 믿어준 최 차장님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요.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봤어요. 예전에 저 같았죠.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혹시 외국어 하실 줄 아세요? 네. 저요? 네, 우리 팀에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능력 있으시면 언제든 지원해 보세요. 정말요? 네, 우리 팀은 학력 안 봐요. 오직 능력만 봐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요. 지금 무시당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준비하세요. 그러면 기회가 와요. 저처럼요. 가정부였던 이서연에서요.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 이서연으로요. 저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당당하게요. 내일도요. 모레도요. 제 꿈을 향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믿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